이민서비스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이를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셰리프 경관이 주먹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거듭되는 논란에 셰리프국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주택 10여 채가 붕괴된 팔로스버디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절도 행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여 년 만에 유 씨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핀란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은 이미 졌다며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에 대해선 음식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의 군사안보 동맹체인 나토에 새롭게 가입한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원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고도 단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전쟁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My expectation is you'll see that Ukraine makes significant progress on their offensive and that it generates a negotiated settlement somewhere along the line. 전쟁이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푸틴도 알게 될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에서 반란 사태를 일으켰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신병을 묻는 질문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독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I were he, I'd be careful what I ate. I'd be keep my eye on my menu. But all kidding aside, who knows? 푸틴의 정적이자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나발리에 대해 푸틴이 독살을 시도해왔다는 주장을 떠오르게 하는 뼈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서방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 다른 모든 곳이 핵무기 사용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전달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 미국에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에게는 집속탄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취업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둘 경우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이민자와 관련해 시민권 신청 거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고용 기반, 동반 가족을 포함해 총 42,211건의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됐습니다. 거부 건은 총 5,426건으로 신청서의 12%가 거부됐습니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 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 답변을 얼버무렸더니 당시 임금 명세서와 세금 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그만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영주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최근 들어 취업 이민 과정 자체도 꼼꼼하게 살피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취업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취득 당시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섬을 방문한 40대 한인 남성이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경찰국은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쯤 올해 49살의 한인 에릭 김 씨가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스노클링을 하다 근처에 대기하던 보트에 올랐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트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김 씨는 항구에 도착한 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사건은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선라이즈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인 마틴 레이스 주니어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쉬는 시간 동안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6명의 여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모두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한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며 오는 9월 2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관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법당국을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교통단속에 걸린 차량. 남성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3명의 여성은 각각 유아용 카시트도 없이 갓난아기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동 위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히 저항하는 여성. 그때 한 셰리프 경관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현재 해당 경관의 즉각적인 해고를 촉구했고 캐런 베스 LA 시장도 공개적으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I found the punching of the woman in these circumstances completely unacceptable. This incident to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for criminal consideration. The Los Angeles FBI office will also be looking into this matter that I've described. 1년 전 사건 영상이 지금 공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비아누에바 전 셰리프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것입니다. 비아누에바 전 셰리프 역시 트위터 글을 통해 현 셰리프와 옹호하는 카운티 슈퍼바이저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상호 비방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한 셰리프 경관이 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매다 꽂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셰리프국 내의 갱조직 실체도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거듭된 논란에 셰리프국을 향한 비난과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집안 치마로 무너져 내린 팔로스 버디스 인근 주택가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집안 치마로 주택 10여 채가 붕괴된 팔로스 버디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오늘 오전 6시쯤 2명의 절도범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제인 킴 씨는 집안 치마로 주택이 붕괴돼
타운하우스 거주자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절도범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재산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을 노린 범죄까지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가운데 붕괴 위험이 높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은 어제부터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절도 용의자 2명은 지역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전기가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온 집에서 방범 카메라, 자기네 집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보니까는 이제 백팩 메고 이제 뭔가를 막 뒷길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한테 연락을 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 침하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추가 붕괴 위험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드론으로 용의자를 추격했습니다. 경찰은 타운하우스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절도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택 붕괴 피해자와 추가 붕괴 위험 주택 소유주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로 LA시가 제공하는 임시거처로 이동해 있습니다. 현재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된 주택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 절도범 침입을 들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네가 조금 어두워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걱정은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서로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연락처 주고받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피해 지역 거주 한인들은 주택이 무너져 내린 지역 인근에 오늘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을 확인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에 절도범 침입까지 이어져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스트코 푸드코트에서 핫도그를 먹던 4살짜리 여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주 케네윅 소방국은 지난 9일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를 먹던 4살짜리 여아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여아의 목에 걸린 핫도그 조각을 제거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러나 여아는 결국 병원에 이르기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은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규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아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트코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8살이 넘으면 입국 제한이 풀리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입국 불가 원칙을 천명했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세가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결과는 패소.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결국 또 소송을 낸 유 씨는 1심에선 박탈감을 이유로 패소했지만 오늘 2심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적용된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도 그것 때문에 무기한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하라는 법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사정들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번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입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법적 대응을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프론티어 항공이 6개월간 탑승 횟수에 제한이 없는 시즌권을 판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이 $299에 내놓은 시즌권, 이른바 고와일드 패스 구매자는
오는 9월 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국내선일 경우 출발 하루 전, 국제선은 출발 열흘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탑승 때마다 항공료 1센트, 세금과 수수료 등을 별도 지불해야 하며 위탁 수화물 비용 역시 탑승 때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또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며 놀이공원 연간 회원권처럼 블랙아웃 기간이 적용돼 인기가 높은 주말이나 연휴에는 시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시즌권이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환승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탑승 때마다 약 $90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침대를 따로 쓰거나 각방을 쓰는 이른바 수면이온인 상태의 부부가 미국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커플의 3분의 1가량이 잠을 따로 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우자가 코를 고는 등 수면의 질을 방해해 수면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각방을 쓰거나 떨어져서 자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학회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면이온이 의학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심하게 코를 골 경우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아 8시간 동안 잠을 자도 낮 시간에 매우 피곤할 수 있다면서 진료를 받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보낸 불법 이민자 버스가 또다시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버스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LA 다운타운 유니언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시당국을 포함해 비영리 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먹을 음식과 옷가지를 제공하고 이들을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35명, 대부분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쿠바 등 남미 국가 출신입니다. 오늘 세 번째 버스가 도착하면서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LA로 이주한 불법 이민자는 1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주는 앞으로도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FDA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되며 구입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승인된 경구 피임약 오필의 가격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FDA의 이번 조치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로데웨이드 판결을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지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패트릭 로구드 타일러 페리고 최고 경영자는 FDA가 오필을 승인한 날은 미 전역의 여성 건강을 위해 매우 중대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60%가 넘는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이를 이겨내는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팔이 떨어져 나간 자리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검붉은 얼굴에도 큰 부상이 보입니다. 그런 남자를 여자는 꼭 껴안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부부 안드레이와 알리나. 러시아가 침공하며 안드레이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자포리자. 안드레이는 전선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두 팔 그리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알리나는 돌아온 안드레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1000마디 말을 대신한다는 글과 함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하루 만에 100만 번 이상 조회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쟁도 빼앗아가지 못한 사랑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선 곳곳에선 지금도 수많은 안드리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개전 500일을 넘겼지만 키이우엔 어제도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동부에선 병사들의 목숨을 건 바흐무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핵심으로 한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사실상 결정된 서방의 F-16 지원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F-16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베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식당 드래곤보가 스카이리버 리조트에 입점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유명 중식당 드래곤보가 리조트 내에서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래곤보는 광동식 딤섬, 허거, 농어볶음 등 중국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세크라멘토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 내 자리한 드래곤보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중인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드래곤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원수에 적합한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세크라멘토 인근에 개장한 스카이리버 리조트에는 17개의 다양한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